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한 내일 밤 12시까지의 총력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원주갑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후보와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는 남을 이틀 동안 지역구 구석구석을 다니며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합니다. 원주월 민주당 송기현, 국힘 김한섭 후보도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한 시간까지 한 명이라도 더 만나겠다는 각오로 유세 활동을 이어갑니다. (22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지난 5일과 6일 실시된 가운데 원주에선 전체 선거인 30만 7,788명 가운데 9만 9,072명이 투표해 32.1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1대 사전투표율인 27.46%, 8회 지방선거 21.44%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읍명동별로는 불온면이 42.95%로 가장 높았고 소초면과 문마급이 각각 28.56%, 28.67%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도내에선 영월군이 36.8%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평창군이 36.65%, 횡성군 35.89%를 보였습니다. 이번 총선 강원도의 사전투표율은 32.64%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높은 사전투표율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비지정 문화재인 그림 한 점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라진 그림은 조선 후기 평양에서 주로 활동한 석연 양기훈이 갈대와 기러기를 함께 그린 노안도로서 지난 2001년 박물관이 구매 전시해 왔습니다. 박물관은 지난해 12월 8일 민속 생활실에 전시돼 있어야 할 노안도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4개월 넘도록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추정하는 도난 시점이 11월 20일에서 12월 8일 사이로 광범위하고 전시하고 있던 노안도를 비추는 CCTV도 없었습니다. 영월 의료원이 기존 1개 병동 36개 병상에서 운영하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오는 19일부터 2개 병동, 80개 병상까지 확대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선 의료원 소속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24시간 간병을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가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간병을 맡아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는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에 선정돼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고독사 위험까지 높아짐에 따라 횡성군이 고위험 1인 가구의 생활 실태를 파악합니다. 횡성군은 5월 중순까지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각종 공과금 체납이나 중증 질환, 장기간 일용 노동 등 고위험 1인 가구 188명의 가정 방문을 원칙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도를 구분해 긴급 복지 지원이나 기초 생활수급 등 공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횡성 지역 1인 가구는 1,962세대로 전체 46%로서 강원 전체 45%나 전국 42%를 웃돌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방치공을 원상 복구합니다. 대상은 개발에 실패했거나 사용이 종료됐지만 적절하게 되매움하거나 자연 매몰되지 않은 이른바 방치공으로 원상 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한 경우 현장 조사 후 즉시 원상 복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하수 방치공은 땅에 있는 오염물질을 지하 깊은 곳까지 이동시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이해 산림청이 산림 내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산림사법수사대와 산림드론 감시단까지 활용해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와 입산 금지 구역의 출입, 무단 굴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또 산행 중 화기 소지, 불법 쓰레기 소각 등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벌입니다. 산림 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모두 210건을 적발해 33건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의 사업화와 창업을 돕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창업 인큐베이팅 랩을 운영합니다. 분야별 전문가 강의와 1:1 컨설팅 등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올해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해 비즈니스 모델 수립, 개발 제품의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분석, 법률 쟁점 등을 점검하도록 지원합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 신청할 수 있고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